너무 감사하고요. 시간 내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 굳은 날씨 중에도 여기까지 오셔서 끝까지 자리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들께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제가 사실 드릴 말씀이 없고 또 이 책을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지 그로부터 제가 참 사실은 생각했었습니다. 이게 결국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고 동기이긴 한데 처음에 뭐 책을 쓰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재작년 되겠죠. 재작년 8월부터 해서 9월달 하면서 기관 통합 관련된 일을 갖다가 우리 한기총 임원회 결의를 통해서 소명을 부여받고 그때 제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서 기관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또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달에 6월 2일날 한기총회 거치면서 우리 한기총 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은 어느 정도 다 했다. 그래서 통합을 위한 우리의 절차들을 다 갖췄다, 다 진행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통합의 상대방인 한교총의 어떤 대답, 반응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이게 너무 길어진다면 결국은 지금 통합이 이루어질 시점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렇게 그동안에 어떤 그간의 어떤 통합을 위한 작전이 그냥 수포나 무의로 돌아가는 것인가? 이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이라는 과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 또 계속된 숙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간의 어떤 노력과 그런 우리의 감정들이 분명히 남아서 했다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으로 좀 남겨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통합 과정에서 있었던 마크의 얘기는 미처 다 알려지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만 나오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해하실 수도 있고 그냥 뭐 문서 한 장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문서 한 장, 합의서 한 장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큰 노력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기록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후에 다시 통합이 이어지게 되더라도 어떤 또 물론 저도 이제 제가 사실 목사가 아니면서 이제 통합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갈등이 많았죠. 말도 많았고 제가 욕도 많이 먹었죠. 욕먹으로 친다면은 욕먹으면 오래 산다니까 제가 영생을 했어요. 뭐 그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물론 우스갯소리로 그럴 정도 욕 많이 먹었는데 결국 제가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맺지 못할 수도 있고요. 끝맺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역설적으로 또 반대로 본다면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복이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우리 대표장에 계신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도 우리 통합의 어떤 내일을 이어나가 주시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면서 또 그분께 드리는 그런 분들께 드리는 우리 한기총 이끌어 가셔야 되는 분들 향후에라도 그런 분들께 드리는 저의 정말 기록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처음에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집필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가을 또 실제로만 쓴 것은 연말에 썼습니다. 연말에 이제 일주일 정도를 하루에 1시간씩 하면서 제가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방에 다 썼거든요. 영감으로 썼습니다. 영감으로 두 번만 말씀 만나라. 그래서 다 쓰고 처음에 출판했었는데 책이 좀 나왔는데 조금 이렇게 인쇄가 좀 삐뚤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1월 10일인가 처음 나왔었는데 전략 새로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좀 일찍 나왔더라도 여러분들께 한 분 한 분께 미리 좀 드렸으면 좋았었는데 어제 나온 거는 그전에 조금 인쇄 상태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 보내드리지 못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러다가 또 이왕 쓰다 보니까 그간에 받았던 오해들도 많이 있는데 그 오해들도 조금 해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또 쓰게 되고 해서 조금 이렇게 살이 붙게 됐어요. 그래서 통합 이후에 다른 얘기도 좀 같이 있게 됐고 제가 처음에 한기총에 와서부터 와서 처음에 있었던 일, 그 다음에 또
통합이 결의되면서 제가 대표회장 선출을 위해서 2021년 8월 달에 임원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서 갑작스럽게 사실 통합을 문제 추진하자라고 만장일치로 결의가 됐었습니다. 어디가 사수 치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 또 통합으로 중간중간에 제가 한 3개월 내지 4개월 단위로 임원회를 개최를 해서 통합의 경과를 보고드리고 또 통합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은 대표장을 뽑을 것인지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임원회에서 계속 통합이 계속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게 지난 2월달까지 되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기까지 상황이 왔고 그래서 사실은 작년이죠. 가을쯤에 만약에 6월달에 우리가 임시총회를 했는데 통합 결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몇 달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한교총에서 큰 대답이 없으면 사실 대표장을 뽑아서 바통을 넘기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무렵에 한기총회 일부 멤버들 중에서 법원에 또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사실 총회를 하게 돼 있는데 제출하시는 바람에 또 거기에 맞춰서 또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또 물론 소송은 한기총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정기총회까지 넘어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정기총회 1월 31일 미리 잡아놨었죠. 그런데 새로운 대표회장을 뽑기로 해가지고 12월 초에 임원회를 결의를 했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좋게 생각이 되겠죠. 대표장 후보 등록 기간 동안에 아무도 후보 등록이 없었습니다. 자, 이것도 참 제가 볼 때는 최근 한 10여 년 그 이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1월 31일까지 제가 잊고 사실 나갈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사실 오늘 날짜가 잡힌 거거든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불가피하게 다시 2월 14일로 지금 변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지금 아마 후보 등록 기간이죠. 현재 후보 등록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운 후보가 등록하시고 또 새로운 대표자 나오시면 2월 14일 날 새롭게 아마 회장님이 탄생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제가 어쨌든 끝까지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었고요. 여하튼 그래갖고 제가 또 떠나고 다녔던 정기총에 와서 사임, 법원 사임을 하던 한기총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나가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2차례 내지 3차례 정도 중간에 사실 사임할 생각이 있었어요.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처음은 언제였냐면요. 직무대행인데 지금 제가 2020년 9월에 와가지고 한 3월, 4월 명무를 해가지고 이제 대표회장을 뽑고 그때 1월달에 우리 총회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못했죠. 그래서 그냥 못했었는데 뽑고 나가야 되겠다 이제 법원에 요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어떤 결론을 줬냐면요. 대표장 선출하기 위한 우리 총회를 하려면 임원회부터 실행위를 거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원회를 해야 되는데 임원이 불분명해요. 그때 당시에 임원이 누구인지가 불분명해요. 그에 대한 의견 대립이 너무 심해가지고 누가 임원인지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와 있는 기록물들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원에 상의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법원에서 결론을 잘 못 내는 거죠. 결국은 제가 소송을 내겠습니다. 그렇다면 임원을 아예 지금 새롭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나 적당하 어느 게 임원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정광 목사께서 임명하신 임원들이 있는데 이게 임명이 됐다 말았다. 이제는 어느 범위다. 이게 불분명한 거예요. 그 기록이 정확히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제가 와서 사후에 와서 그걸 판단하고 나니 그럼 저는 이미 자료라든지 보고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불분명한 거예요. 그게 판단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물었더니 법원도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법원에서 결국은 할수 제가 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일종의. 근데 법원에서는 그걸 꼭 해야 됩니까? 왜? 좀 기다리면 안 됩니까? 왜 총회를 지금 하시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쨌든 정광훈 목사께서 그때 당시에 소송 중이었는데 현안 소송 중인데 소송 도중에 만약에 대표자를 뽑아버리면
뽑은 대표장이 적고 새로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정광훈 목사의 소송이 정광훈 목사의 성수로 이어진다면 그럼 정광훈 목사 쫓겨날 수도 있는 문제다. 그러면 적법한 대표장이 유리가 됩니다. 그런 또 이상한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으니 좀 기다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뭐 불박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그러면 총회를 하겠다. 대표장 선수가 총회를 하겠다. 라고 또 소송을 넣었어요. 근데 그거는 해라. 근데 이게 모순이에요. 사실. 총회를 하기 위해서 임원회를 구성하고 가기 위해서 제가 소송을 넣었는데 요거는 하지 말라면서 또 이거는 해라.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굉장히 이것도 야 그것도 좀 묵직하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어쨌든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짜내야 돼요. 그래서 총회는 해야 돼요. 임원은 누군지 모르는 상태. 이런 상태가 언제였냐면 5월 말 이렇게 2021년.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임시대표장. 임시대표장이 되고 그때 정광훈 목사의 목사의 대표장 선출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갑자기 임시대표 회장으로 선임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직무대행 때와는 달리 임원을 바로 임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그런 고민 끝에 있었는데 그렇게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임원을 그때 임명을 하면서 바로 그때 8월 초죠. 8월 초에 바로 임명하고 6월 말에 제가 다시 임시대표가 됐으니까 그래서 7월 달에 인선하고 그 사이에 사실은 사무총장과 비서실장 임명하게 되고 7월 달에 그럼 8월 초에 바로 임원 임명을 거쳐서 8월 19일 날 임원회를 열었죠. 총회를 개최하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로 통합을 하자라고 이제 결의가 된 거지. 그래서 그 이후에 통합의 절차를 밟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길이 없었는데 그때 길이 그렇게 열리더라고요. 이게 어쩌면 또 하나님이 또 열어준 길이라는 생각이 그때 사실 들었습니다. 살짝. 네. 그래서 이제 통합을 하고 그리고 통합이 그때 이제 8월 달부터 해서 통합 추진 우리 뭡니까 준비위원회를 8월 27일 날 꾸렸고 그래서 그때 우리 기자회견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건 없이 우리 대화하겠다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통합의 분위기를 올리지 않습니까? 쭉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단 문제가 또 불거졌어요. 8개 교단 단체가 이단에 어떤 뭐 있었는데 이단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한교총에서 요청을 해온 거죠. 이 부분 해결이 돼야 된다. 성결 문제처럼 그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도 우리 한기총 입장에서는 모든 회원들은 이미 가입 당시에 이단 선임대책위원회에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 와서 갑자기 이것이 이단이 많이 할 수 없는 것이 하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회원권은 보장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원칙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했고 그래서 한교총에서 요청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사유와 그런 부분들을 다 받았습니다. 서류를 받아서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단 우리 이제 그 통합준비위원회에서 일일이 답변을 다 했어요. 답변을 다 해서 이제 해명 내지 답변을 다 해가지고 한교총에 보내고 그러면서 사실은 정리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8개 교단 단체에서 3개로 압축이 됐고 그 3개 교단 단체에 대해서는 이제 스스로 행정적 요청을 해 주셨고 그것도 결단을 해 주신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통합의 의무가 탁 트게 된 거지. 그게 이제 11월 11일 그것도 임원이었습니다. 그때도 사실 그게 무결이 됐더라면 바로 대주전 선출로 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또 그때 어쨌든 만장일치 얻은 거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하고 12월 1월쯤에 이제 제가 물러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놓치게 됐어요. 그래서 못 나갔다는 거죠. 제가 다른 일을 하려고 사실 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갔던 거죠. 어떤 그런 상황을 하다 보니 제가 예기치 못하게 제가 한 2년 6개월, 2년 한 3, 4개월 된 거죠. 2년 4개월 정도 제가 한기총에 와서 대표직을 수행하게 되고 저도 참 어쩌면 8조에 없는 일을 처음 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하도 우리 목사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뜻을 보내주신 뜻이 있다. 내가 하도 듣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 뜻을 찾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이 들어요. 몇 가지 이제 해명할 것이 좀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책을 쓰게 된 뭐 배경 중에 하나이긴 한데 우리 한기총 우리 교회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임시대표가 되고 6월 21일인가 6월 21일인가 23일인가 6월 23일에 제가 임시대표가 되고 그다음 7월달에 7월 초쯤 7월 한 10 며칠 되는데 그때 어떤 얘기가 들렸어요. 누군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고 했는데 어떤 얘기냐면 내일 한기총을 접수한다 라는 얘기가 들렸어요. 한기총을 접수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그냥 무료로 점거한다는 거죠. 무료로. 지금 이 시대에 무슨 무료로 점거한다는 말이 되느냐 했는데 어쨌든 와서 들리는 말씀은 한 15분 정도 이제 뭐 힘 좀 쓰는 분들 동원해서 한기총 사무실을 점거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이상하잖아요. 이런 말이 지금 이런 대명천지 가능한 얘기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얘기가 들리고 이제 만약에 거기 직원이나 안에 직원이 그때 유명한 분들이 가진 거 같습니다만 국장님 분 계시는데 직원들이 뭐 저항하면 그냥 제압하고 접수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 났잖아요. 한기총을 제가 지금 이제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내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 직원 두 분이 당신들이 나오면 안 되겠냐 얘기가 있어요. 나와서 피신을 제가 이제 서초에 사무실에 우리 사무실로 와. 그리고 그 사무실 비워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이제 그렇게 지금 뭐 폭력으로 제압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는 와서 문 따는 건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정한 것도 지금 제압을 할 생각인데 문이 잠겨 있다 아직 못할 이유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그냥 따고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죠. 그러고 그러다가 안에 있는 무슨 자료를 다 들고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드는 게 사무총장과 비서실장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미뤄왔던 우리 처음에 우리 기존 사무총장을 개입하고 그 공석이었던 사무총장을 임명하게 됐고요. 김정은 목사를 임명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효연 목사님을 또 비서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두 분을 불렀어요.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한기총에서는 폭력 사태 이런 게 벌어지면 그냥 끝이다. 그날 끝이다. 그때는 코로나가 심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코로나의 어떤 뭐랄까요 주범, 코로나 확산의 주범을 뭐 정부의 탓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물론 방역 지침을 무시하는 또 일부 교회의 그런 탓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타겟이 또 기독교에 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한기총에서 폭력 사태가 났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문 닫아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두 분을 불러놓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석초동 사무실에 제가 밤에 늦게 불렀습니다. 한 9시쯤 됐어요. 그래 두 분께 말씀드리고 내일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폭력은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 요청드리고 그래서 내일 아침 일찍 새벽에 출근하셔서 좀 지켜달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사무총장과 비서실장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그 배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 왜 갑자기 사무총장이 임명했을까? 그날 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자분들도 많이 질문해 주셨고 왜 사무총장 갑자기 임명했냐? 그래서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이런 얘기가 들려왔다. 그래서 사실 한기총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이다 라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좀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소위 그 책에서는 그래서 났습니다. 쿠데타 보라고 써놨습니다. 좀 재밌게 쓰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와전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한테 또 알려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도 사실은 그
이제 우리 그 얘기한 소위 쿠데타 세력이 한 분이세요. 한 분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알려주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저도 생각이 야 이것도 네,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이게 신의 섭리를 이렇게 되는 것이냐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또 됐죠. 왜냐하면 그분들끼리 똘똘 뭉쳐서 만약에 그게 외부로 나가지 않겠더라면 우리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은 어떻게 진행됐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또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걸 알려주시더라고요. 참 희한한 노릇인데 어쨌든 섭리는 섭리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이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폭력 사태 이런 것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있으면 그게 끝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속 뭐 여기서 세상 속에서 이제 뭐 인정을 받아야 돼. 그것도 못 받는다고. 그래서 영적으로라도 사실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안 되고 폭력하고 왔다 갔다 하면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간혹 보면 조계종 종무원에서 간혹 이게 스님들끼리 막 폭력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봤을 때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게 뉴스에 나면 한국식도 똑같이 수 있잖아요. 그 뉴스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건 절대 있어는 안 된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여기 계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한기총 또는 교회 이런 데서 절대 그런 걸 발생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월 2일 날 우리가 이제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이전에 실행위원회가 있었는데 며칠 된 실행위에서 똑같이 있었고 또 그날 임시총회 똑같은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투표를 했어요. 예를 들면 200명이 투표했다 칩시다. 200명이 투표를 했어요. 근데 찬성 반대가 있을까요? 그럼 어쨌든 찬성 반대 합쳐 모아놓으면 200표가 나오거나 그보다 적어야 되겠죠. 기껏 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202표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표가 정체불명의 표가 2개가 더 나온 거예요. 그거 챙기겠습니다.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투표자는 200명인데 총 투표 용지가 들어온 용지가 202개냐? 그 2개는 뭐예요? 그게 누군가가 투표를 행사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한 명이 3표 행사했거나 아니면 두 분이 투표를 행사한 것이죠.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게 기초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게 이제 그러면 우리 사회에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 얼마나 우습겠어요. 우스꽝스럽잖아요. 이 초등학생도 이런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이게 사회에서 봤을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이런 일은 여기서 안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 납득이 안 되는 게 벌어진다. 그럼 외면 아무도 인정 안 해주고 뭐랄까요? 뭐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벌어지면 절대 안 된다. 그거 제가 지적 꼭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도 몰랐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몰랐습니다. 직무대행 할 때 몰랐었는데 9월달에 오고 11월, 12월쯤에 제가 알게 됐어요. 몇달 가서 종교 지도자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게 25년 됐습니다. 7개 종교가 모여서 지도자가 모여있는 거지. 사단법인,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그 다음에 천도교, 유교, 그 다음에 민족 종교, 기독교. 그 민족 종교 안에는 12개의 대표적인 민족 종교가 들어있고 그렇게 모여서 7개의 종단이 그 대표들이 모인 그 단체가 그러니까 한국 종교 지도자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한기총이 멤버입니다. 그 처음에는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코로나 발생하고 또 물론 정확히는 뭐 정광훈 목사님이 대표자 하실 때 정광훈 목사님 그걸 배척을 했다고 하시고 그러고 보니까 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도 한기총 배척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 배척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 제가 왔을 때 몰랐던 이유는 아무것도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 한기총을 빼놓고 그동안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게 돼가지고 제가 12월 달에 그때 이제 우리 여운영 국장이 이제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종교지도자 협의회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각 종단별로 한 명씩 운영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운영 국장을 통해서
정단 각 정단의 대표님들 제가 찾아뵙고 한기총의 상황을 설명드리겠다. 설명드리고 왜냐하면 원래 한기총에 멤버십이 있는 것이니까 한기총의 멤버십을 제대로 찾아놔야 될까요? 제가 제 입장에서 제가 제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찾아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한기총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보겠다 해가지고 제안했어요. 근데 거절당했어요. 오지 마라. 그래서 못 갔어요. 못 가서 설명도 못했어요. 상황을. 그게 12월 달이에요. 해가 바뀌었어요. 2021년 3월 달인가 됐는데 임시 이사회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이사회가 열리는데 그 안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정확한 안건 내용은 모르는데 그 취지는 한기총을 잘라내고 제명하는 거예요. 그게 안건이 올라가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연락을 드렸죠. 잘라내려고 하는 게 좋은데 그럼 그 사유도 듣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니까 소명할 수 있기를 한다. 내가 소명하겠잖아. 라고 해서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못 갔어요. 오지 마라. 그리고 직무대행의 이야기는 안 듣는다. 그래서 저는 가서 설명하고 우리 해명을 좀 하는데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뭐 어쨌든 한기총 지켜야 되는 상황. 그래서 얘기를 했죠.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다만 내가 변호사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할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면 나도 소송 제기하고 해보겠다. 해봐라. 한기총 내가 있는 동안에 한기 손대지 말아야 돼.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해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했더니 전달이 그렇게 됐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와서 소명하지 말고 소명 서를 제출해라. 서류로. 그래서 제가 한 20페이지 넘는 서류로 작성했습니다. 한기총 상황과 뭐 앞으로 쭉 해서 이제 그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대로 설명을 좀 해가지고 해서 전달했죠. 그래서 그것이 한건에 빠졌어요. 그래서 우선 한기총은 빠지지 않고 일단 살아남긴 남았습니다. 그게 이제 2011년 3월달인데 그럼 지난 이사회가 있으면 와라, 총회가 있으면 와라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힘든 모르는 이사회 아무것도 연락 안 해주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6월달에 임시대표가 되고 그 이후에 그 내부적으로 제가 문제라기보다는 뭐 의견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겠죠. 그런데 뭔가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한기총의 대표가 직무대행이 이제 임시대표가 됐네 라고 하면서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알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 대표님들 찾아냈어요. 찾아뵙고 상황이 이러이러하다 그랬더니 그분들 다 이해를 또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만나서 이해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 복귀가 됩니다. 그 해는 복귀 못하고 작년 2022년도 초에 이제 그 해 말 12월 달까지 작년 1월 달에 복귀가 살짝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자리 찾고 그렇게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제 4월 1일인가 3일인가 작년입니다. 그때 한기총이 정상적으로 이제 그 멤버로서 이사단을 다시 찾았고요. 그 멤버 자리 완전히 다시 찾은 겁니다. 그게 4월 초예요. 그럼 그 이후에 좀 일부러 제가 그 종교지도협의회 그 회의나 있을 때는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습니다. 왜 한기총이 자리니까. 요거 다음 대표회장이 어쨌든 어떻게 하든 간에 요 자리에 찍혀놔야 돼. 다음 대표장 와가지고 나는 그런 거 하기 싫어. 이건 알아서 하시는 문제지만 지금 제가 이거 어거지로 잘려나는 건 안 되겠다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됐는데 작년 말 올해 초에 1월 3일입니다. 또 그런 시도가 들어왔어요. 또 그런 시도. 한기총을 배제하겠다는 시도 들어왔습니다. 1월 3일입니다. 또 그때는 이제 제가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했죠. 이사회에 참석해가지고 그 안건의 어떤 부당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무산됐습니다. 무산돼서 우선은 그래서 총회 안건으로 올라갈 것도 무산됐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뭐 제가 데모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안건의 어떤 부당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 사유들을 제가 이제 보고 법률 가서도 보고 또 우리 종교단체의 어떤 특성을 제가 강조했죠. 자율성이라든지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또 거기 계신 이사분들이 다들 각 종단의 대표분들이 뭐 이렇게 압도를 하셔가지고 우선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그냥 일단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또 그래서 내일 또 이사회가 있다가 백김근 이사회가 왜 이런 시도가 계속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물론 뭐 제가 들은 바도 있습니다. 또 한기총을 배제하고자 하는 그런 또 움직임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한기총이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외부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기총의 우리 멤버들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싸울 게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서로 아우다하고 있는 사이에 매를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좀 보시고 서로 조금만 이렇게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한기총 깔아놓고 싸우면 뭡니까? 까다는 같이 죽는 거죠. 그동안 까다는 줄 모르고 서로 싸우다가 같이 죽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크게 눈을 좀 더 크게 뜨시고 마음을 좀 더 크게 열어주시면 한기총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기총 지난 우리 시무식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시무식 우리 하나는 한기총 버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버린 거 아니니까 잘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종교 우리가 사실은 제가 들어보니까 종교제도협의회에서 한기총이 제일 문제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문제되냐? 그동안에 쭉 거기 멤버십 가지고 계시던 우리 대표장님들이 활동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 목사님들, 일부 이제 대표장님들의 돌출 행동 때문에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 기독교의 특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특성일 수도 있고 이게 종교개혁을 처음에 종교개혁 하면서 나왔던 그 당시 배경과는 무관하지 않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인제사주의라든지 선설제사주의라든지 중간에 사죄 인정하지 않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다 점점 인정 안 하다 보니까 극단들 막 내만 치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으로 우리 대표장 중에서 과거에 어쨌냐면 종교제도협의회가 다른 종단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단이라는 겁니다. 저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분들이 같이 얘기하고 싶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말할 때 아니 이단인 것은 여기 와서 저는 이단이라 할 수도 있어요. 그분들 같이 앉는 얘기다. 여기 이단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일이 됩니까? 그럼 그 모임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임을 25년째 만들 때는 한기총이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여기 이단이 하면서 우리가 서로 안 어울리겠다 이렇게 버리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기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한기총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공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역지사지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1000만, 1200만이 하더라도 우리 인구가 5천만이 넘잖아요. 그럼 4분의 3은 최소한 5분의 3가요? 5분의 4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살아요. 같이 살잖아요. 기독교 아닌 사람 다시 몰아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공존해야 돼요. 공존하고 큰 틀에서 본다면 같은 종교로서의 기능을 같이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짧은 생각일 수도 있고 그 생각에 바로 이단이야. 뭐 종교 다원주의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크게 종교라는 어떤 공통분모가 있을 겁니다. 그 기능이나 역할도 공통분모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존중하고 그런 부분을 맞춰가는 것이 그 나름대로 연합활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모여서 또는 교단이 모여서 한기총과 연합단체가 연합회 만들어진 여기서 우리 연합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각 교단별로 조금씩 우리가 다른 바들하고 하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 거죠. 연합활동을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다는 거죠. 서로 인정해야 돼요. 서로 부정해버리면 대화가 안 되잖아. 아무도 대화가 안 돼요. 우리 상황이 어떤가 하면 제가 이런 벽보고 한 사람이 여기서 벽보고 대화하고
그 상대방은 어디 있습니까? 상대방 2층 가세요. 2층에서 땀 젖고 얘기해요. 그러면 서로 대화를 그렇게 하죠. 그 대화가 됩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일단 같은 층에 와야 되잖아요. 같은 층에 와서 둘이 마주봐야 됩니다. 같은 층에 와서 하나는 저기 보고 하나는 여기 보고 이렇게 대화하면 안 되거든요. 마주보고 대화해야죠. 이걸 누가 해야 됩니까? 이런 역할을 제가 볼 때 한기총, 한교총 뭐 이런 연합기관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역할을 해야 되는 연합기관이 많으면 됩니까? 많으면 안 된다. 그러면 권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기관과 통합, 이 한기총 또는 한국교회, 한교총 전체를 다 정상화하는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물론 뭐 제 입장만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고 물론 거기에는 많은 목사님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겠죠. 그거를 사실 뚫고 일어나야 돼요. 더 큰 걸 위해서 뚫고 일어나야 돼요. 그걸 다 채우고서는 안 될 겁니다. 더 큰 걸 위해서 조금씩 양보하시면 분명히 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자존심 강해요. 내가 최고고 상대방 잘 인정 안 하는 그런 분이 있고 강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대화를 하시다 보면 몇 개 주장했는데 저쪽에서 안 받으니까 그냥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이 교섭이 잘 진행이 잘 안 됩니다. 물고 물려야 되는데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바로 그냥 결렬이 돼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경우 저는 언제나 그렇게 되면 뭔가 고쳐요. 이 부분과 서로 지금 안 좋구나.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바꿉니다. 저는 주로 이제 문장을 바꾸죠. 문장이나 문구를 바꿉니다. 합의서 같은 거 할 때. 바꿔요. 같은 내용인데 다른 말 하고. 이거 어때요? 물어봐요. 괜찮다. 이거 어때? 괜찮다. 그럼 또 합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면 야, 치아 이게 아니고 아니다 그러면 또 다른 안을 내라고 또 다른 안을 내라고 저쪽에 주장을 들어보고 내 것과 저 사람의 안을 좀 믹스해가지고 다시 대안을 내놓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지. 내 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물론 뭐 다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다 하시는 말씀인데 말씀드려 드릴게요. 책 내용을 말씀드렸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종교지도 협의와 관련된 오해가 있어서 말씀 안 드릴게요. 책에 있는데 8월 초죠. 8월 초에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했어요. 특별사면 하기 전에 종교지도자 협의회에서 사면 요청서 내지는 뭐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그 탄원서에 이제 쭉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고 7개 정당 정당이 들어있었죠. 거기에 이제 나타났는데 저도 이제 그 공개된 걸 봤는데 언론에 공개된 걸 봤어요. 언론을 통해서 봤어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명박, 김경수, 이재용, 이석기 그 4명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공개. 그러니까 이 4명을 비롯해서 대대적인 사면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전에 사실은 그걸 회람을 했단 말이에요. 종교제도 협의회에서 그 사무국에서 각 이국 정당에다가 그 탄원서 원본을 회람을 했습니다. 그때 들어있던 명단이 뭐냐면 이명박, 김경수, 이재용 여기 3개가 들어있었어요. 3개 딱 들은 상태에서 제가 그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들었냐면 구체적인 이름은 빼고 그 다음에 정치인과 경제인을 포함해서 크게 사면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문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름을 빼자. 빼는 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아요. 불필요한 오해를 요거를 물고 늘어지면 지금 원래 취지가 지금 전체 대대적인 사면을 좀 대단한 취지인데 요거 물고 늘어지는데 일이 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뺐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드렸죠. 그런데 그 다음 마디가 나왔는데 빼자는 의견을 주고 만약에 하더라도 근데 플러스가 이석기가 더 들립니다. 언론 통사가. 그래서 바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자초지종을 따졌습니다. 따졌더니 이제 그걸 취합하는 과정에서 이제 실수로 그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느 종단에서는 이석기를 더 넣어야 된다는 얘기 있었던 거죠. 그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취합하는 과정에서
뭐 실수로 내가 네 개가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단독으로 제가 그 기자회견하고 이 부분 문제점 지적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제 일단 합의된 부분은 아니다. 먼저 일단 합의된 부분은 최소한 처음에 돌아갔던 그 회람에 있던 그 안에는 3명만 이름들이 있으니까 그 이름 돌아가고 만약에 이석기를 넣으려 했으면 이석기를 넣어서 새로 돌렸어요. 새로 동의를 받았어요. 그러지 못했던 상태에서 그냥 나가버렸다.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그랬다면은 한기총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고 한기총 넣으면 뭐 되고 이러고 만들었다. 그렇지 않다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실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걸 안 돌린다는 또 다른 잘못이 있는 것이죠. 한 번 더 회람했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으니 이 잡수점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 라고 이제 요청을 했고, 그래서 실수로 그랬다. 라는 했고, 일부 종단에서 이석기 넣잖아. 그게 있었는데 뭐 하다 보니 그랬다. 그래서 이제 바로 잡겠다. 그래서 바로, 모든 이름 빠진 상태로 다시 나왔어요. 정정하는 하면서가 내가 공개가 됐습니다. 새로. 그 다음 날. 그렇게 공개됐거든요. 어쨌든 그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분하고 그 담당하시던 분들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가지고 실수가 있어서 인정하고 와서 사죄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그냥 넣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태로 갔는데 그 이후에 일각에서 이제 한기총과 저 김현성이가 이석기를 타는 저기 석방에 겁니다. 사면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이 부분을 제가 지금 해명을 해드려요. 그 한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 조그만 한 교회는 사실은 뭐 입만 열면 한기총과는 우리 형제고 언제나 합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있을 때 이거 진짜냐? 못 믿겠다 싶으면 물어보세요. 진짜냐? 물어봤으면 돼요. 한 번만 잘해서 물어봤어. 그거 아니다라는 얘기 대박 알았었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바로 성명서 비슷하게 내가지고 한기총이 이렇게 했다고 성명서를 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도 야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교총이 되고 우리 내부에서 지금 좀 분열이 돼 있다 하더라도 또 외부에 나가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기독교 내에 또 이미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독교 내에서 그런 부분도 좀 조율하고 조율해주고 또 나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굳이 하셨다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부분 우리 한기총이나 또 제가 이석기를 집어넣어서 참여하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명백히 드리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 정부시도 여기 제가 또 대한민국에 지금 변호사로 어차피 있는 사람인데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을 무시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뭐 어느 종단에서 이석기를 넣어서 헌법재판소에 근데 위원이라는 판결을 받았던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제 뭐죠 사면하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으나 그거는 개별 종단에서 되시면 되지 왜 종교적 협의 이런 걸 내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내달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부분도 해명을 하긴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그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 조금만 확인해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관계는 확인해 보면 됩니다. 전화 한 통이면 확인할 수 있고 모르면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그거 아니다라고 보시면 아닌 걸로 전해드려야지 뭘 계속 그거 가지고 지금도 얼마 전까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도대체 그걸 안 보시는지 몰라요. 한기총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고 올라가 있어요. 그날 좀 바로 그런 부분을 조금만 살펴보시고 조금만 우리가 인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우리 한기총 목사님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 친구들 목사도 많이 일선에서 진짜 목회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도 계세요. 제 친구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동기도 있고 고등학교 동기도 있고 중학교 동기도 있어요.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 이 소식을 듣고 저한테 이제 문자가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주 이제 우려스럽다. 이게 모든 목사들의 얘기는 아니다. 당신이 접하고 있는 한기총에서 했던 그 목사님들은 그게 일부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로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라고 우리 한기총 목사님은 어떻겠습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 책에도 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대다수의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고, 아주 특정, 한기총에 계시는 아주 특정 목사님들의 한기총의 목사님 중에서도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목소리가 너무 강하면 한기총 전체로 보이고 또 기독교 전체로 또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저는 조금 더 우리가 겸손해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마지막에 에필로그에도 적어놨는데 우리 예수님 스스로 낮아지시고 계속 낮아지시고 그래서 결국 죽음에 이르르신 만큼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라는 권위 그리고 영광 다 받으신 거죠. 근데 우리 한기총의 목사님들 중에 일부, 극히 일부 목사님들 어떤가요? 스스로 높아지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분들 계시고 그분들은 최소한 예수님의 삶의 방향과는 반대 방향이다.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제 목사님의 또는 우리 본분이 무엇인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제 입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것도 어려워요. 그러나 최소한 예수님의 삶의 방향과 반대 방향은 아닌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결국은 스스로 갖추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영적 권위를 얻습니다. 영적 권위를 얻는 게 훨씬 중요하죠. 돈이 많으면 돈은 없을 수 있습니다. 자리도 임기 지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기총과 한교총 제가 통합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한기총은 역사가 있어요. 33년, 이제 33년 됐죠. 한교총이 많아요. 한교총 조직도 있고 돈도 있고. 그래서 혹자는 걱정하시죠. 한교총이 한기총 먹힌다. 제가 이제 비공개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다른 목사님 아닙니다. 한기총이 한교총을 먹습니다. 우리가 먹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랬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조직도 한교총이 많아. 돈도 한교총이 많아. 그러나 조직과 돈은 진짜 뜬구름 같아요. 언제라도 변동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조직 많아지죠. 돈도 있다가 없는 게 돈이에요. 그런데 역사는 가져갈 수 없어요. 누가 달란다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그래서 역사라는 게 중요하고 역사가 바로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결국 한기총을 모인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먹는다. 제가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 늘 그랬어요. 한교총이나 그런 거 못하죠. 한교총이 기분 나빠요. 물론 이제는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먹을 겁니다. 근데 먹더라도 좀 합리적으로 먹으면 되죠. 어거지로 안 먹으면 되죠. 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역사는 버릴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한기총이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좀 자각해 주시면 인식하시면 함부로 하지 못한다. 지키자는 거죠.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안에 비판도 좀 해놨지만 안타까워 비판했고요. 그러고 한기총 또 우리 기독교 한기총 제가 여기 2년 이상 저도 몸을 담았습니다. 욕도 많이 먹었죠. 욕 많이 먹고 했지만 덕분에 영생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쨌든 저도 여기 예생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저도 바라고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소금과 빛 소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소금탕 그만했어요. 국물에 소금 넣어가지고 소금 결국 이렇게 녹아서 없어진다. 자기 생각하고 와서 꺼내죠. 그 먹기 좋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소금으로 살 때 소금으로 살아야만 사회 빛이 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빛과 소금이 아니고 소금과 빛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으니까. 그래서 소금과 빛 꼭 기억하시고 입으로만 우리가 빛과 소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소금처럼 살아야 됩니다. 힘들지만 노력을 합시다. 노력.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길게 해명하다시피 제가 막 했는데 혹시 책을 보시다가 오탈자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요. 주시면 제가 발휘하지 못한 오탈자가 있으면 제가 식사를 권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하고 한기총을 매우 사랑하시는 분들을 생각하고 한기총을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